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말을 꺼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의 밥상은 돈을 향해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그 문을 가만히 닫아 버렸을까요? 이 질문이 너무 갑작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밥 한 끼와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래 살아오면서 사람의 살림이 풀리고 막히는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시작이 늘 아주 작은 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큰일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어요. 다들 아주 사소한 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새고 조금씩 다쳐가더라고요. 오늘은 그 작은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날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6월 6일 망종이에요. 한자로 까끄라기 망자에 씨앗 종자를 써요.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 그러니까 보리와 벼 같은 곡식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1년 24절기 가운데 9번째 절기이고 곧 다가올 하지 바로 앞에 서 있는 날이에요. 옛 어른들은 이 망종을 두고 한 해의 마지막 씨앗을 뿌리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망종이 지나면 더는 씨를 뿌릴 수 없다고요. 오늘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그저 농사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 중에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방향을 바꾸는 날이 몇 번 없어요. 망종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양의 기운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곧 가장 높은 자리에 닿으려는 그 직전의 날이에요. 마치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놓고 아직 손을 놓지 않은 그 순간 같은 날이에요. 화살은 아직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힘이 거기 모여 있어요. 이 팽팽한 기운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정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디게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너무 일찍 이 자리를 떠나시면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다가올 며칠 동안 여러분의 돈 흐름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그 한 가지를 놓치고 가시게 되니까요.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이 망종의 특별한 기운은 1년에 그저 몇 번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의 흐름은 한 번 흘려보내면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첫째, 잠시 손을 멈추고 아래에 한 줄만 적어주세요. 오늘 망종, 저는 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그냥 적으세요. 저는 말이 곧 기운이라고 믿어요. 한 줄을 적는 일은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입으로 내고 손으로 적은 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 오늘 같은 날 그 한 줄을 꼭 심어 두세요. 둘째, 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저는 구독이 복과 맺는 작은 약속 같다고 생각해요. 구독을 해 두시면 이런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가만히 말을 건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잊지 않고 흐름을 타는 삶, 부유한 기운 속에 머무는 삶을 매번 다시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한 해를 바꿔요. 셋째, 부디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 아주 작은 일 하나가 나와요. 작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의 절반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보십시오. 그 작은 일 하나를 알고 가시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조금씩 열리고 돈의 기회가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할게요.
숨 한번 고르시고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오늘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저 오래 산 사람 하나가 살면서 알게 된 작은 이치를 여러분 곁에 가만히 풀어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망종이라는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종은 24절기 가운데 9번째예요. 곧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해지는 하지가 와요. 그 직전이 망종이에요. 그러니까 망종은 차오르는 기운이 거의 가득 차서 이제 막 넘쳐 흐르기 직전인 그런 날이에요. 가득 찬 물이 넘치기 직전 그 표면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살짝 대도 와르르 흘러 넘칠 것 같은 그 긴장된 순간이 바로 망종의 기운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늘 한 가지를 먼저 말해요. 돈은 쫓으면 달아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돈을 손에 꽉 쥐려고 할수록 돈은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요. 마치 모래를 쥐는 것 같아요. 살살 손바닥에 얹어두면 그대로 있는데 꽉 쥐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려요. 돈도 그래요. 돈은 손을 움켜쥔 사람에게 오지 않고 손바닥을 가만히 펴는 사람에게 와요. 마음의 문을 닫아간 사람보다 가만히 열어둔 사람에게 더 잘 흘러들어요. 망종은 바로 그 여는 날이에요. 천지의 기운이 활짝 열리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음을 열 줄 아는 사람은 그 흐름을 받아요. 닫아간 사람은 그 좋은 흐름이 문 앞에서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운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해요. 저는 이걸 밥그릇에 비유하곤 해요. 아무리 좋은 밥이 차려져 있어도 그릇에 금이가 있거나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밥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더 심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릇이 모래로 빚어졌다고 해봐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대로 스며 나가버려요. 부어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흐리고 막혀 있으면 꼭 그 모래 그릇 같아요. 좋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도 머물지를 못해요. 들어오는 족족 새나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그릇을 바꾸는 날이라고 불러요. 새 기운을 받기 전에 먼저 내 그릇부터 가만히 살피는 날이에요. 금이 갔으면 메우고 흐렸으면 닫고 막혔으면 뚫어주는 날이에요. 그 그릇을 바꾸는 가장 쉽고 가장 오래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의아하실 거예요. 먹는 일이 무슨 그릇을 바꾸느냐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의 상태를 바꿔요. 몸의 상태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내뿜는 기운이 바뀌어요. 기운이 바뀌면 돈을 끌어오고 또 머물게 하는 그 힘까지 바뀌어요. 차가운 것만 먹어서 몸이 움츠러든 사람과 따뜻한 것을 먹어서 몸이 편안하게 펴진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전혀 다른 기운을 풍겨요. 그래서 저는 밥상이 곧 그 사람의 살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오늘 같은 망종날 재물의 문을 열기 위해 여러분이 드시면 좋은 것들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싸고 귀한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가장 소박한 것이 가장 큰 힘을 가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리밥이에요. 여러분, 망종이 바로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겨우내 눈 속에서 그 차가운 땅 속에서 가장 오래 버틴 곡식이 바로 보리예요. 다른 곡식들이 따뜻한 봄볕을 기다리는 동안 보리는 한겨울의 눈과 서리를 다 견디며 땅의 기운을 가장 오래 빨아들였어요. 그래서
보리에는 모으고 끌어내리는 힘, 흩어지는 것을 가만히 아래로 가라앉히고 붙들어 두는 그 힘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게 바로 돈을 지키는 힘이에요.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차분히 머물게 하는 힘이에요. 게다가 보리밥은 절집에서 늘 먹던 가장 검소한 밥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요. 기름지지 않아요. 그저 담백하고 정직해요. 저는 이 담백함이 오늘의 정신과 꼭 맞는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비우는 일,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일, 그 비움의 정신과 보리밥이 닮았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 보리밥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굳이 보리밥을 짓지 않으셔도 돼요. 보리차 한 잔이면 충분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서 겨우내 눈을 견뎌낸 그 곡식의 단단한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그릇이 한결 단단해져요. 두 번째로 권하고 싶은 것은 쑥이에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풀이에요. 양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몸속에 막혀있던 길을 뚫어줘요. 한방에서도 쑥이 경락을, 그러니까 몸속에 흐르는 기운의 길을 통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걸 두고 돈이 흐르는 관을 뚫어준다고 표현해요. 막혀있던 곳이 뚫리면 흐름이 살아나요. 그러니 오늘은 따뜻한 쑥국 한 그릇 혹은 쑥을 넣고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이 참 좋아요. 단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해요. 쑥은 따뜻함으로 길을 여는 풀이라 차게 식혀서 드시면 그 본래의 힘을 잃어버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드세요. 세 번째로는 제철나물과 들기름을 권해요. 지금 이맘때는 취나물, 달래, 참나물 같은 산나물이 한창 생기를 머금는 때예요. 이런 나물들은 살아있는 기운이 강해요. 봄과 여름의 생명력이 그 잎사귀마다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위에 들기름을 한 방울 둘러 드셔보세요. 들기름은 기운을 안으로 가만히 끌어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나물의 생기를 끌어들였다면 들기름이 그 들어온 것을 안으로 붙잡아둬요.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것을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들기름이 바로 그 지키는 역할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색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오늘처럼 양의 기운이 차오르는 여름의 길목에는 밥상에 붉은 빛과 누런 황금빛을 함께 올리면 참 좋아요. 여름은 불의 기운이에요. 불의 빛깔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잘 익은 토마토, 붉은 파프리카, 딸기 같은 붉은 것들이 여름의 기운과 어울려요. 그리고 흙의 빛깔인 누런 황금빛, 이것은 모으고 지키는 기운이에요. 단호박, 노란 옥수수, 달걀 노른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버는 것은 양의 일이고 지키는 것은 흙의 일이다. 붉은 빛으로 양의 기운을 받고 누런 빛으로 흙의 기운을 받으면 버는 힘과 지키는 힘이 둘 다 살아나요. 그 둘이 함께 강해질 때 그제야 비로소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고이기 시작해요. 버는 사람은 많은데 모으는 사람은 드문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흙의 힘이 약하면 아무리 벌어도 다 새나가요. 그러니 오늘 밥상은 이렇게만 차리시면 돼요. 보리밥 한 그릇이나 보리차 한 잔, 따뜻한 쑥국, 제철나물에 들기름 한 방울, 그리고 붉은빛과 누런빛 나는 채소 몇 가지. 어때요? 하나도 비싸지 않지요. 시장에 나가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너무 소박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문은 늘 이렇게 작고 평범한 데에 달려 있어요. 이 소박한 한 끼가 오늘 여러분의 기운의 문 하나를 가만히 열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부터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밥상으로 그릇을 단단하게 했다면 이제는 그 그릇에 어떻게 기운을 담을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저는 이 부분을 돈의 흐름을 정하는 의식이라고 불러요. 거창한 제사나 기도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례차례 하는 아주 단순한 몸짓들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몸짓 안에 정말 큰 이치가 들어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면 전화기를 만지기 전에 동쪽으로 난 창문부터 여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전화기부터 손에 쥐어요. 그러면 아직 채 깨어나지도 않은 마음에 온갖 소식과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요. 그 전에 가장 먼저 동쪽 창을 여세요. 오늘은 1년 중에서도 햇살의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예요. 그 아침 햇살을 집 안으로 들이세요. 그리고 그 햇살 속에 5분만 가만히 서 계세요. 거창하게 무엇을 할 필요도 없어요.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그 따뜻함을 느끼세요.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걸로 충분해요.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온다고 가만히 떠올리세요. 밤새 고여있던 흐린 공기와 함께 마음속에 고여있던 묵은 생각도 같이 흘려보내세요. 두 번째로 빈속에 마시는 첫물 한 모금이에요. 이 물은 반드시 따뜻해야 해요. 차게 마시지 마세요. 밤새 비어있던 속에 따뜻한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세요. 그리고 그 물을 넘기면서 속으로 가만히 대내세요. 오늘 좋은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요. 소리내어 말씀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은 곧 기운이라고요. 하루를 여는 첫물 한 모금에 그 말을 실어 보내면 그 하루가 그 말을 따라가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같은 물을 마셔도 불평을 하며 마시는 사람과 감사를 하며 마시는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요. 세 번째가 오늘 의식의 핵심이에요. 바로 지갑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갑은 돈이 머무는 집이에요. 돈에게도 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집이 바로 지갑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지갑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잔뜩 들어있지는 않은가요? 이미 기한이 지난 쿠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접히고 구부러진 잔돈들이 아무렇게나 끼어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돈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집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새 식구가 들어와 살 수가 없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그러니 오늘 지갑을 비우세요. 묵은 영수증을 꺼내버리고 지난 쿠폰을 정리하고 구겨진 잔돈을 가지런히 펴서 정돈하세요. 지갑이 단정하고 깨끗해야 돈이 돌아올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만약 빳빳한 새 지폐가 한 장 있다면 그것을 지갑 안에 가만히 넣어 두세요. 그 한 장이 돈의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작은 등불 같은 역할을 해요. 비싸고 많은 돈을 넣어 두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단정한 새 지폐 한 장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로 집안에서 낡았거나 망가졌거나 더는 쓰지 않는 물건 딱 하나를 골라버리세요. 단 하나면 돼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밭을 갈아요. 묵은 뿌리와 돌멩이를 골라내고 흙을 뒤집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야 씨앗이 뿌리 내릴 빈 땅이 생기니까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물건 하나를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생겨요. 가득 찬 곳에는 아무것도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마세요. 좋은 거라고 하니까 집안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이에요. 딱 하나만 하세요. 조용히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만 하세요. 비움은 욕심이 아니라 정리예요. 많이 비운다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무리하면 그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애써 연문을 다시 닫아버려요. 한 가지를 정성껏 하는 것, 그게 100가지를 어수선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하시면 좋은 일들이에요. 동쪽 창 열기, 따뜻한 찬물 한 모금에 좋은 말 한마디, 지갑 정리, 그리고 묵은 물건 하나 버리기, 전부 다 합쳐도 15분이면 돼요. 그런데 이 15분이 오늘 하루의 기운을 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앞문을 활짝 열어놓아도 뒷문에서 줄줄 새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도 바닥에 구멍이 나 있으면 결국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새는 구멍 하나는 이 이야기의 맨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이 부분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차가운 음식과 차가운 물을 피하세요. 얼음을 넣은 차가운 커피, 차게 식힌 국수, 빙수 같은 것들이요. 차가운 것은 몸을 움츠러들게 해요. 움츠러든다는 건 다친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기운이 활짝 열리는 날인데 차가운 것으로 그 문을 다시 닫아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더운 날 시원한 게 얼마나 당기는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단 하루만 따뜻한 것으로 바꿔보세요. 단 하루예요. 그 하루가 흐름을 바꿔요. 두 번째로 며칠 묵은 음식을 피하세요. 냉장고에 며칠 둔 반찬이나 음식들이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기운이 강한 날에는 그 묵은 기운까지 함께 증폭이 돼요. 좋은 기운만 커지는 게 아니라 흐린 기운도 같이 커지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갓 만든 신선한 것을 드세요. 아침에 새로 무친 나물, 방금 끓인 국, 그런 살아있는 음식을 드세요. 세 번째로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흔히들 잘 먹어야 복이 온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배에 8알만 채우고 이 알은 빈 채로 두세요. 그 이 알의 빈자리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예요. 가득 채우면 그 통로가 막혀요. 돈은 흐름이지 쟁여두는 게 아니에요. 흐르려면 길이 있어야 하고 길이 있으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 조금 모자란 듯이 조금 아쉬운 듯이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그 아쉬움이 흐름을 만들어요. 네 번째로 너무 쓴 것을 피하세요. 쓴맛이 강한 여주즙이라든가 쓴 약재를 진하게 달인 물 같은 것들이요. 쓴맛은 본래 불의 맛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잖아도 불의 기운이 왕성한 날이에요. 거기에 쓴맛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너무 거세게 타오르면 다 타서 재가 돼요. 적당한 불은 따뜻함이 되지만 너무 센 불은 모든 걸 태워 없애요. 그러니 쓴 것은 오늘 말고 내일 드세요. 내일 드시면 또 그날에 좋은 약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크게 새는 구멍이에요. 가장 강하게 피하셔야 할 것 바로 술이에요. 여러분, 오늘만큼은 술을 드시지 마세요. 단 한 잔도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술을 마시는 것은 애써 씨를 뿌려놓고
그 위에 다시 쟁기를 들이대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동쪽 창을 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지갑을 정리하면서 정성껏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술 한 잔을 드시면 그 뿌린 씨앗이 다 흩어져 버려요. 흐려진 정신과 풀어진 마음이 애써 모은 기운을 흐트려 놓아요. 그러니 오늘 단 하루만 술잔을 내려놓으세요. 평소에 한두 잔 하시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하루만요. 그리고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밥상에서의 마음가짐이에요. 오늘은 밥상에서 다투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밥을 먹는 시간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식이에요. 그 신성한 시간에 거친 말이 오가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기운이 다 상해버려요. 같은 밥을 먹어도 감사하며 먹는 사람과 불평하며 먹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몸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밥상에서 고요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오늘만큼은 식탁에서 좋은 말만 하세요. 그 좋은 말이 음식과 함께 여러분 몸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기운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까봐 오늘 꼭 하셨으면 하는 5가지만 추려 드릴게요. 첫째, 오늘 한 끼는 보리밥이나 쑥이 들어간 따뜻한 음식으로 드세요. 겨울을 견딘 보리에 모으는 힘, 막힌 길을 여는 쑥에 따뜻한 힘을 몸에 들이세요. 둘째, 아침에 찬물 한 모금은 따뜻하게 그리고 감사의 말 한마디와 함께 넘기세요. 셋째, 오늘 하루만 술을 멀리 하세요. 단 한 잔도요. 넷째, 지갑을 정리하고 집안에 묵은 물건 하나를 비우세요. 돈이 머물 자리, 새 기운이 들어올 빈자리를 만드세요. 다섯째, 가까운 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 다시 좋은 기운이 되어 돌아와요. 이렇게 5가지예요. 어렵지 않지요. 돈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5가지를 오늘 하루 정성껏 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기운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나에게는 잘 모이지 않더라. 나는 늘 손에 쥐는 게 없더라.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기를 탓해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 곁에 머물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왔던 까닭이에요. 흐름을 거스르면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배는 자꾸 뒤로 밀려요. 그건 노젓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방향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흐름을 거스르던 방향을 다시 순방향으로 돌려 놓으셨어요. 이제부터는 같은 힘으로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동안 애쓰신 그 노력이 이제는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고 싶어요. 망종이 지나면 곧 하지가 와요.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 재물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리는 그 하지가요. 여러분이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다가올 반년의 흐름을 정해요. 그 중요한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날이 오면 제가 또 여러분 곁에 가만히 말을 건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 큰 문을 활짝 열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일러드릴게요. 그러니 잊지 않으시도록 알림을 꼭 설정해 두세요. 그래야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셨기를 바라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기운의 흐름 속에 다시 들어서신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운의 문이 열렸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그러니 오늘 하루 부디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시고 동쪽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시고 가까운 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 작은 하루가 여러분의 한 해를 바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풍요롭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마음 깊이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은 복과 맺는 작은 약속이에요. 구독을 해 두시면 다음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잊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가 흐름을 타는 삶으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절기마다 만나서 함께 좋은 기운 속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저는 다음 하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